회사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풀릴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회사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뭐예요? 갈등의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잘 됐을 때. 회사도 아티스트도 결국 다 사람과의 관계다. 실장님, 오늘은 또 무슨 질문으로 저를 부르셨나요? 저희가 인디 뮤지션이 스스로 브랜드가 돼서 팬을 만드는 아티스트 브랜딩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 많은 뮤지션 분들이 소속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소속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하는 걸까요? 저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이 질문을. 소속사라는 것은 인디 쪽에선 인디 레이블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형 엔터테인먼트, 이제 대형이 돼버린 거지. SM, JYP, YG, 하이브까지 대형이 돼버렸죠. 저희 구독자님들은 인디 뮤지션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대형 엔터보다도 인디 레이블에 대한 소속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건 인디 레이블이건 회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회사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건물이 떠오르죠. 그 이미지를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사회는 모든 게 다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큰 건물, 그리고 뮤지션, 아티스트,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뮤지션인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뭔가요? 자기 음원 만들고 창작, 믹스, 마스터링, 그 다음에 뭐 앨범, 자켓, 이건 이제 제작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홍보하고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마케팅하고, 그리고 요즘은 마케팅보다 이제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려면은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시대고, 정말 할 게 많아요. 근데 뮤지션은 제작도 내 돈으로 해야 되고, 홍보도 내가 해야 되고, 공연도 또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음악만 집중해서 만들고 싶다. 아니면 공연만 잘 연주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게 아마 뮤지션들이 가장 원하는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을 하자라는 거지. 회사라고 생각하면 건물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니까 친구 A라고 할게요. 친구 A가 나타나서 너가 음원만 제작하고 음악 작업만 하고 공연 작업만 하고 이렇게 뮤지션으로서 원래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 외에 나머지 거, 예를 들면 제작비도 내가 좀 도와주고 공연을 갈 때 차량 지원을 해준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할게. 대신에 팬이 많아져서 음원 수익이 나던 공연 수익이 나던 수익이 났을 때 일정 부분을 나한테 좀 돌려줘. 이런 친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면 집들이를 했다. 집들이를 했는데 나는 음식을 잘 만들고 싶어. 음식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싶어. 친구 A는 그래, 너가 음식을 잘하니까 너는 음식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 대신에 나는 집안을 좀 치우고 손님들을 누구누구를 이제 초대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하고 언제 오시라고 그런 것들도 내가 해주고, 그리고 너가 음식 잘 만들 수 있게 재료비 같은 것도 내가 줄게. 그렇게 했는데 성공적으로 집들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번에 너무 집들이 좋았다고 그러면서 뭐 돈도 주고 이렇게 선물을 줬다고 해봐요. 이거 너도 고생했고 재료비도 너가 했으니까 재료비 돌려주고 나머지 우리가 공평하게 갖자. 이게 바로 회사예요.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소속사에 들어가는 게 100% 좋은 거 아닌가.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은 뮤지션의 입장에서는 나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보다 이런 파트너가 있으면은 너무나도 편하겠다. 그런 파트너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회사들은 소위 말해서 사이즈랑 맞지 않는 걸 찾는다라는 거지. 계속 이 집들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는 집들이가 아니야. 한 10명이 와가지고 소소하게 했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사이즈. 대강당을 빌려야 되고 뭐 마을의 회관을 빌려야 되고 사람도 뭐 100명, 200명이 오는 수준의 것만 하는 사람이야. 친구 A가. 그런 데를 원하면은 이 요리사인 친구는 100명 정도를 만족시킬 만한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근데 아직 붕어빵 정도 이렇게 소소하게 그런 것만 만들 수 있는 정도야. 그러면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기겠죠. 근데 나는 한 20명 초대해서 붕어빵 끼깔나게 해서 팔고 싶어. 그런 친구랑 하시면 되죠, 회사를. 근데 나는 붕어빵 정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회사를
어디를 가고 싶어 해요? 파티셰가 할 수 있는 케이크를 잘 만드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니까 안 맞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풀릴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본인은 그 회사에다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먼저 내가 생각해 보라고 솔루션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회사는 어찌됐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뮤지션도 돈을 벌어야 돼. 같이 벌어야 돼.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들이의 손님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모든 관객인 거지. 음원을 들어주는 리스너나 아니면 공연장에 찾아와주는 사람들, 그게 가장 주 수입이에요. 근데 팬이 한 명도 없는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회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사가 당연히 초이스를 안 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팬을 모아라. 스스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추는 뮤지션이 되어야 회사도 그거에 맞춰서 원하는 회사를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반대로 소속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이용한다. 계약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전부 입장 차이에서 오는 건데 갈등의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잘 됐을 때. 너무 잘 됐을 때는 내가 더 기여를 했다. 이 잘됨에 우리의 성공에 친구 A가 더 기여를 많이 했을까? 아티스트 덕분일까? 그거를 따지다 보면은 갈등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안 됐을 때 그게 지치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그랬을 경우에 뮤지션인 너가 노래를 잘 못 만들어서 그래. 아까 이제 집들이의 얘기를 하자면 너가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또 이제 뮤지션은 너가 그만큼 손님들한테 케어를 못 했잖아. 너가 음식 준비하는 비용을 충분히 주지 못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탓을 하는 거지. 이게 다 인간관계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비롯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안 좋은 측면만 우리는 다 봐요. 지금 엔터테인먼트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기획사였어요. 앨범 만들어주는 기획사.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아니었어요, 이름이. 근데 그게 회사가 잘했을까? 아티스트가 잘했을까? 서로 잘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그 잘한 부분은 보지 않고, 소속사가 너무 심하게 했다느니, 뭐가 어쨌다느니, 갈등에 우리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거지. 과연 회사만 악덕하게 굴렸을까? 그러면 지금 아이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서로의 입장 차이인 거지. 오늘의 핵심은 사실 그거야. 회사라는 거를 어떤 큰 건물, 이미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을 하자. 친구 A랑 뮤지션인 나랑 같이 분업을 하는 거예요. 협업 파트너인 거예요. 특히 인디 레이블은 더 그래요. 제가 아티스트 브랜딩으로 뮤지션들한테 강의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브랜딩 마케팅도 알려드리지만 이런 산업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뮤지션들도 산업 구조를 알고 회사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같이 윈윈 전략으로 가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면 회사 입장은 뭘까? 그거를 아티스트 브랜딩으로 혼자 해보면 회사가 이런 많은 것들을 해주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뮤지션은 나는 좋은 노래 만들고 공연 멋지게 훌륭하게 하고 싶어. 멘탈, 건강 이런 거 그걸 나는 집중하고 싶어. 그러면 회사는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하겠죠. 예를 들면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해주지. 어찌됐든 제작비 투여한 거에 손익분기점 이상을 원하니까 그건 마찬가지일 거고 뮤지션도.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 법률 같은 거. 나중에 덩치가 커지면은 팬과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슈가 생겼을 때나 그런 법률적인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홍보랑 마케팅이겠죠. 그래서 TV 방송에 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스티벌에 출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회사가 하겠죠. 그만큼의 어떤 인프라도 있지만 회사도 그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티스트가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있고 그래야 내가 명함을 내밀어도 저희 이런 아티스트가 있고요. 팔로워가 이렇고요. 팬들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에도 어울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영업을 해주는 게 회사의 역할이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엔터테인먼트에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인디 레이블인데 육성을 바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나를 키워주는
줄 회사가 없나? 그러니까 그게 대형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미디어에서 많이 봐서. 근데 회사는 학교가 아니에요. 회사를 마치 학교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내가 아직 음악적인 뭐 퍼포먼스나 노래 만들고 이러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걸 알려주는 데 가서 뭐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던 아니면 어떤 뭐 작곡가님 밑에서 배우든 그렇게 해야지. 그 인디 레이블 소속사에 들어간다고 그걸 알려주는 곳이 아닌데 다짜고짜 막 뭐 오디션 지원 메일을 보내봤자 소용이 없다. 소속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다 감당할 능력이 되면 밴드라든지 뭐 매니저를 고용을 한다든지 내가 그냥 내 회사를 차려서 한다든지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인디 뮤지션 분들도 주식회사 땡땡땡땡 이렇게 팀명으로 해서 법인으로 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데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그 전에 좋은 협업 관계를 맺으려면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로워를 늘리든지 팬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놔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나중에 소속사랑 협업을 맺을 때도 훨씬 더 지식이 있으니까 서로의 이해도가 있으니까 편할 것이고 얘기가 잘 될 거고 결국은 뭐예요? 회사나 뭐 뮤지션이나 고객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게 아티스트 브랜딩인 거죠. 핵심은 그거지. 회사도 아티스트도 결국 다 사람과의 관계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성공적으로 뮤지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